안녕하세요, 썰남주입니다. 오늘은 구피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 구피의 스트레스와 그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피 키우기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물과 스트레스입니다. 구피가 살기 좋은 물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이 구피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구피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물 상태가 좋은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을 직접 먹어보고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구피에게 물어봐서 알려주는 것도 아니니 직접적으로 물이 좋다, 안 좋다, 또는 구피가 스트레스를 받았다, 안 받았다라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바꿔 생각해보자면 구피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물이 구피에게 맞는지 알 수만 있다면 질병도 예방하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는 것이겠지요. 그럼 정말 구피의 스트레스를 알 수 없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는 구피의 행동 패턴을 보고 구피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컨디션이 안 좋은지 물 상태가 정말 별로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구피의 스트레스 징후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구피의 스트레스 정도를 판단하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먹이 반응 살피기입니다. 구피가 물이 안 좋아서 스트레스를 받아 컨디션이 떨어지면 하는 행동 중 하나가 먹이 반응이 떨어진다입니다. 꼭 물 때문만이 아니라 아프기 직전, 그러니까 딱 아픈 거는 아니지만 컨디션이 떨어졌을 때 구피는 먹이를 잘 먹질 않습니다. 보통 건강한 구피의 먹이 반응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먹이 자체에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손만 봐도 먹이 주는 줄 알고 따라와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컨디션 안 좋을 때는 먹이 반응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질병에 걸려서 죽기 직전에도 먹이를 먹지 않습니다만 그 전에 컨디션이 떨어질 때도 먹이 반응이 떨어지게 되니 꼭 먹이 반응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피의 스트레스 정도를 판단하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움직임 관찰하기입니다. 보통 건강한 구피의 경우 지금 보시는 어항처럼 한 곳에 모여있지 않고 상층부, 중층부, 하층부에 골고루 왔다 갔다 하면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컨디션이 떨어진 구피는 대개 상층부에 모여서 움직이지 않는다거나 바닥층 구석에 짱 박혀 있거나 벽을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특히 상층부에 떠서 고개를 쳐들고 있다면 여과력을 의심해봐야 하고 심한 경우에는 산소 포화도가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또 여과기 주변에만 모여있다면 100% 여과력이 부족한 경우이니 여과력을 늘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구피의 스트레스 정도를 판단하는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지느러미 관찰하기입니다. 건강한 구피의 경우 이렇게 꼬리 지느러미와 등 지느러미를 거의 펴고 활동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아 컨디션이 떨어진 구피는 이런 식으로 등 지느러미를 접고 심하면 꼬리까지 살짝 접는 행동을 합니다. 보통 에너지 소비가 많을 때 에너지를 보존하려고 움직임을 최소화하려는 본능 때문에 핀들을 접는다고들 합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갑자기 온도차를 느낄 때, 즉 환수시의 온도 변화가 심하다면 이런 증상을 보이기도 하고 또 여과력 등의 문제에서도 보이기도 합니다. 딱 이럴 때 이렇다 하는 것보다는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내가 몸이 안 좋아요 라는 사인이니 이럴 때 적절한 조치를 해줘야 합니다. 구피의 스트레스 정도를 판단하는 네 번째 방법은 바로 눈동자를 관찰해라입니다. 이 경우는 알비노 구피가 아닌 일반, 즉 눈동자가 검은색 구피의 경우 자주 관찰되는 현상인데 이런 구피들은 스트레스를 눈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구피는 이렇게 검은 눈동자 주변에 흰색이 있는 게 정상인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주변에 흰색이 없어지고 죄다 검게 변하기도 합니다. 보통 환수 스트레스를 받으면 잘 나오는 현상이기도 하고 또 다른 원인일 때도 눈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알비노 계열은 잘 표가 나지 않으니 검은색 눈동자를 가진 아이를 키우신다면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앞에서 알아본 것처럼 구피가 스트레스를 받아 컨디션이 안 좋으면 이런 이상행동들을 합니다. 그럼 어떤 때 구피들이 스트레스를 받는지도 알아봐야겠지요. 다음은 구피가 어떨 때 스트레스를 받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피가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 그 첫 번째는 바로 온도의 차이를 느낄 때입니다. 온도의 차이, 즉 구피는 통상 22도에서 28도 사이에 생활하는 어종입니다. 낮은 온도인 22도에서도 잘 살고
높은 온도인 28도에서도 잘 사는데 문제는 22도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갑자기 물의 온도가 확 올라 28도가 되었거나 반대로 28도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갑자기 23도까지 온도가 떨어진다면 구피는 온도에 의한 데미지 즉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대부분 약간의 스트레스를 표현하고 끝나기도 하지만 심한 경우에는 원인 모를 돌연사에 이르기도 하니 급격한 온도 변화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환수 시에 주의해야 하며 그 중에서도 겨울철에는 꼭 온도를 맞추어서 환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피가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 그 두 번째는 바로 pH의 차이입니다. 이건 구피라고 설명드리는 것보다 열대어라고 설명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모든 열대어는 종마다 적절한 pH가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 pH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pH에서는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어종입니다. 그러니 일반적으로는 pH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만 초기 입양 시, 즉 기존에 살던 어항과 새로 세팅한 어항의 pH의 차이에서 오는 데미지를 받습니다. 초기에 입양하고 실패하는 경우의 대부분은 바로 이 물의 차이, 즉 pH의 차이에서 오는 데미지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입양 때는 필수로 물맛댐을 해서 데미지를 줄여주고 서서히 pH에 적응해 가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구피가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 그 세 번째는 바로 염소에 의한 데미지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환수 시에 염소를 제거한 물을 사용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수돗물을 직수해도 문제 없다고 하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 실제로 저도 직수를 통해 몇 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키워본 적도 있지만 초보의 경우 이건 분명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초보들의 어항은 물이 완성된, 즉 탈출하라고 완벽한 여과 사이클을 완성시키지 못한 어항입니다. 그런 어항에는 여과 박테리아가 모자르거나 개체수가 여과력보다 많거나 먹이를 많이 주거나 하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게 보통인데 여기에 염소가 포함된 물을 넣어서 그나마 얼마 없는 여과 박테리아를 소독함으로써 여과 박테리아를 사멸시키면 분명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돗물 직수가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은 정말 경험을 많이 쌓고 노하우가 생긴 이후에 하셔도 됩니다. 우선은 무조건 염소를 제거하고 물을 넣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피가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 그 네 번째는 바로 여과력 부족입니다. 이 여과력은 제가 여러 차례 다루기도 했지만 그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선 무조건 여과력은 키우는 개체수에 비해 넘쳐야 합니다. 즉, 좋은 여과기를 사용하던지 개체수를 줄이던지 하셔서 여과력이 물고기보다 넘쳐나야 한다는 생각을 늘 가져야 합니다. 여과력을 늘릴 수 없거나 개체수를 줄일 수 없다면 환수의 주기를 짧게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즉, 어항 안에 독소가 쌓이는 것보다 새물이 유입되어 질산염의 수치가 낮아진다면 여과기가 부족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과기가 많거나 개체수가 작거나 환수를 자주 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엄청 큰 어항에서 키우신다거나 해서 여과력을 늘 여유롭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과력이 부족하면 병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시름시름 한 마리씩 죽기도 하는 돌연사의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하니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스트레스, 즉 컨디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위에 나열한 것들 하나하나 체크해보시고 늘 어항에 신경을 쓰신다면 건강한 어항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아무 이유 없이 구피가 죽거나 병이 아닌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물생활 하세요.